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직전 고점대에서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들어왔다가 바로 지지받고 반등이 나가는데 요 반등 나갈 때 요 캔들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나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하면은 뭐 나 다 잘 아는데 뭐 이거 껌이지 뭐 이런 걸 강의까지 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네,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이것을 제대로 못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잘 써먹어야지 아주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눌림목이다 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써먹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오늘 가장 사랑하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기술적 매매 기법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따라와. 이거 해보려고 했더니 오랜만에 했더니 안되네요. 네, 따라와. 네. 자, 들어갈게요. 자, 한국인의 기법이에요. 한국인의 기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눌림목을 좋아합니다. 그냥 다 눌림목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눌림목은 사실 매매 기회거든요. 매수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 매수의 기회가 되고 눌림목에 사게 되면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시세에도 연결시켜서 투자해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인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한국인의 매매 기법, 눌림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눌림목이 뭔데? 눌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림을 준비했죠. 네, 니는 누군지 아니? 네, 목소리는 네, 좀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네, 니는 누군지 아니? 눌림목 누군지 아냐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눌림목이 뭡니까? 그럼 주가가 조정받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 그죠? 눌림목의 정의는 사실 주가의 조정에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을 때 바로 눌림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조정받으면 다 눌림목이에요? 그럼 지금도 눌림목인가요? 시장이 막 하락을 했어요.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떨어져요. 지금도 눌림목인가요? 자, 이런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눌림목이 도대체 뭔데? 눌림목이 도대체 뭐예요? 짜증나죠? 네. 그래서 그 앙탈을 좀 부려가지고 눌림목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의 정의는요, 상승 추세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상승 추세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절호의 매수 찬스, 즉 귀인과 같은 그러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운세를 딱 봤는데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동쪽으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테마 또는 급등 재료, 뉴스 이런 것들 통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추세, 즉 뭐 추세를 돌린다거나 바닥을 잡은 이후에 상승한다거나 서서히 상승한다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이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 그 길목에서 바로 이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상승 추세의 초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만 잘 알고서 잘 건드려서 데리고 들어간다라면, 잘 공략한다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보실 수도 있다. 큰 시세를 다 얻어 챙길 수 있는 그 처음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나중에는 매수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싼 그런 매매 포인트,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대부분은 이제 상승 추세 길목에서 눌림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상승 추세라는 건 뭐예요?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처음부터 상승만 하는 기업은 없는 거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충분히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이 발생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눌림목은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조정.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웬 조정? 네. 그동안 고생했던,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힘든 구간에서의 손실 보상, 원금 회복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요,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락에서 상승의 패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고점이라는 것은 전 고점, 즉 직전 고점대, 직전에 가장 높았던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전고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가격대에 매물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격대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들, 그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었던 이 손실 종목이 다시 손실을 회복해줘서 본전이 왔거나, 아니면 소폭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컸었던 손실이 굉장히 무시해도 될 만큼으로 줄어들어 있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편안하다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은요, 일단은 심리적인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손실 주식이 만약에 본전에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대부분 매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도와 매수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눌림목이겠죠. 즉 조정에서 팔려고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밑에서 상승을 밀어 올리려는 세력들이 같이 만나는 곳, 그것이 이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삼각지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모든 주가의 변동이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1차원적인 목표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물품들의 회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떡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고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뻥이고요. 주식투자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잖아. 돈 벌기 위해서. 회사가 무슨 영업을 해가지고 저쪽에 그 미국의 제임스를 만나든 아랍의 압둘라를 만나서 사업을 해서 양해각서 체결해가지고 수주를 받든, 그거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경영을, 그 사람이 경영진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기업을 샀는데 기업의 주가가 쑥쑥쑥 올라가서 내가 투자한 돈이 더 크게 불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네. 근데 무슨 거기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됐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주식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돼요.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간 주식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올라갈 줄 알고 매수한 종목이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더럽죠. 그런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기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울을 보고서, 야, 너 기분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거울 속에 내가 기분 더러웠어!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기분이 더럽겠죠. 매우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문용어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물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렸어. 물리면 너무 아파. 네. 개한테 물려도 아프잖아요. 물리면 아픈 거예요. 주식한테도 물리고 개한테도 물리고 아픈 거죠. 물린 사람들은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같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요. 너무나 웃기는 게요, 물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주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원래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진짜 어떻게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어쩜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물린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진짜 원했든 아니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장기 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물려서 고생하던 주식이 어느 날 좋은 재료를 받든 아니면
뭐 추세 전환이 됐든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손실을 복구하게 되고 본전권 또는 소폭 상승권, 수익권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 장기 투자자였었는데 본전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야지. 본전이라도 왔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된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본전 왔으니까 팔자. 그때 항상 해드릴 말씀이죠. 본전 하려고 주식했냐? 네. 그 주식이 왜 고생하다가 본전까지 왔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근데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매도를 많이 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이 슬쩍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순간에서 이제 우리 차트 잠깐만 볼게요. 이게 직전에 물려 있었던 위치, 그 다음에 주가 고생을 더럽게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직전 고점대에서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들어왔다가 바로 지지받고 반등이 나가는데 요 반등 나갈 때 요 캔들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직전에 팔아먹은, 즉 본전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에 주가는 저 위로 빵 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4,500원이고 여기가 5,500원에 칩시다. 그러면 4,500원에 팔아먹은 사람이 5,500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주식 매수 못합니다. 4,5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4,500원보다 더 싼 가격이 올 때 매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4,500원보다 더 싼 가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빠질지 모르니까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절대 매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자꾸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내가 기존에 팔아먹었던 그 포인트에 맞춰지기 때문에 더 싼 가격, 그 다음에 올라가도 못 사고 내려가도 못 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고 상투에 입성하게 되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차트를 통해서 눌림목의 형태까지 일단 확인을 좀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눌림목의 형성 조건들이나 그 다음에 차트의 상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